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간니발 시즌2를 보고 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8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1에서 이어집니다. 시즌2의 첫 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문을 엽니다. 쿡의 마을은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마을 안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시즌1의 마지막 장면이 일어나기 전 2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전말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다에고는 그 남자와의 목숨을 건 싸움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지만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다에고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동시에 호텔에서는 형사로 위장한 고토 일원이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고 유키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를 막아냅니다. 이들의 행동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절망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와중에 경찰들은 갇힌 아이들과 다에고를 구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고토 마을 이장 키요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는 과거 카노 순경과 얽힌 사건을 언급하며 마을과 고토 일가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죠. 특히 자신이 위성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고백은 향후 전개에 중요한 단서를 남깁니다. 요스케와 케이스케 형제의 관계에도 균열이 깊어집니다. 이들의 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그녀가 성적으로 착취당했고 심지어 입양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그 남자의 친아들이 케이스케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단순한 가정의 비극이 아닌 더욱 깊고 무거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편 다에고는 신기루처럼 무네치카에게 구조됩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쿠로노카미 신사, 마을 제사의 중심이었던 그 곳은 이제 고토 일가의 왜곡된 신앙과 결합해 더욱 기묘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형사, 아내와 딸이 도망치다 고토 사다무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피범벅이 된 사다무의 얼굴과 그 미소는 이 드라마가 여전히 공포와 광기를 중심에 두고 있음을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시즌2의 첫 화는 단순한 도입을 넘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즌1에서 쌓은 떡밥들이 하나둘씩 회수되기 시작하고 인물들의 과거와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체적인 구도가 점차 명확해집니다. 공포보다는 인간 내면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던 화였습니다. 시즌2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고토 일가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기대와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에피소드 2화는 마을 축제의 개막이라는 전통적이고도 상징적인 장면으로 외형적 평온함 속에 숨겨진 갈등의 불씨가 점차 드러나는 과정을 치밀하게 따라갑니다. 고토 일가의 등장과 함께 분위기는 뒤바뀌고 마을 후계자 발표는 단순한 가문 내부의 문제를 넘어 마을 전체 권력 구조에 영향을 주는 선언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화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케이스케와 스미레의 갈등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며 혈통, 책임, 도피, 희생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며 깊이를 더합니다. 케이스케가 결단을 내리는 순간 축제의 겉포장 뒤에 숨겨진 국가 권력의 개입, 즉 특수부대의 진입이라는 충격적인 전개는 시리즈의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수색이라 명분 아래 펼쳐진 무장 진압은 고토 일가의 존재를 단순한 범죄 집단이나 기득권층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철저히 무장되어 있으며 국가 권력과도 맞설 수 있는 자원과 결의를 갖춘 집단입니다. 이 와중에 스미레가 듣게 되는 고령 여성의 과거 증언은 고토 일가의 역사에 뿌려내린 폭력과 지배의 서사를 드러내며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닌 수십 년간의 억압구조가 이야기의 뒷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인상 깊은 장면은 케이스케와 키요시의 충돌입니다. 육체적 폭력보다 더 무거운 혈통이라는 이름의 비극이 두 사람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케이스케는 자신이 고토 일가의 피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운명의 간극을 인정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존재의 비극을 담아낸 심리극에 가깝습니다. 한편 여기 아이들을 감금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고토의 미래이자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한 권력 싸움의 담보물입니다. 총격전과 함께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마치 정쟁터를 연상케 하며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깁니다. 특히 요스케의 손에 쥐어진 총은 그가 아직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혹한 세계에 끌려들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 드라마가 단순히 범죄나 미스터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이어가는 폭력과 권력의 유산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인물의 신념과 집단의 기억, 세대 간의 상처를 촘촘히 엮어낸 밀도 높은 에피소드입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지금 남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더욱 깊은 관심과 불안을 갖고 다음 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3화는 매장에서의 총격전으로 시작해 고토 일가와 다이고 일행의 정면 충돌을 그리며 긴장감 있게 펼쳐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총구를 겨누는 고토 일가의 잔혹함은 결국 다이고가 금기를 넘게 만듭니다. 그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그 충격은 PTSD로 되돌아오지만 이내 전세가 불리하다는 판단 속에 괴물은 괴물답게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눈빛이 바뀌고 분노 속에서 펼치는 반격은 시청자에게도 두려움을 안깁니다. 다이고가 사다무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요스케가 멀리서 저격총을 들고 등장합니다. 사다무를 겨누지만 망설이는 그의 모습은 여러 갈등을 나타내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결국 다이고가 사다무를 제압하지만 그 직후 둘은 포위되고 요스케는 다이고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를 거부하고 남은 고토 일가를 스스로 처리합니다. 한편 고토 가문의 본거지에서는 케이스케가 스미레를 아내라 부르며 결혼을 약속하지만 스미레가 도망칠 수 없는 이 가문이 가진 여성에 대한 지배적 사고를 드러냅니다. 고토 일가는 죽은 경찰들의 시체를 불태우며 환희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폭력과 복수가 결코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를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고토 일원이 경찰을 고문하다 그의 말을 통해 내부 배신자가 고토 출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며 고토 가문의 깊은 분열을 암시합니다. 다이고는 인질이 된 아내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케이스케와의 인질 교환을 요구하고 두 사람은 마을에 있는 터널에서의 대면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의 갈등이 깊어지고 내부 사람들은 케이스케가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합니다. 궁지에 몰린 케이스케가 망설이는 순간 아버지가 등장해 그를 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이고 케이스케는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더덥게 떠오르고 아버지는 그를 위로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자고 말합니다. 한편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고토 아이와 그녀의 아들은 고토 일가의 흔적을 발견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도끼를 든 남자의 등장은 여전히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긴장을 이어나가죠. 한편 다이고는 총을 손에 든 채 요스케와 함께 터널로 들어섭니다. 케이스케가 인질과 함께 기다리는 그곳은 단순히 대면이 아닌 세대를 넘어선 피해 갈등을 종결지을 장소가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시청자에게 고토 가문의 어두운 과거와 깊은 분열을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남자의 존재는 고토 가문의 비극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로 남습니다. 단순한 폭력극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유전된 죄와 복수의 고리를 그려내며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당깁니다. 4화의 시작은 쿄스케가 아이와 함께 도피 중 우타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도착한 우타다는 고토 가문의 암살자와 조우하게 되고 쿄스케는 그의 얼굴에 약물을 뿌려 가까스로 제압합니다. 한편 터널에서는 인질 교환이 진행되지만 형 케이스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동생은 형이 세뇌되었다고 비판하며 가족 내부의 갈등을 지적합니다.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원들의 살인이 일어나고 다이고와 일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선 고토 가문 내부의 분열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어 등장하는 그 남자는 서사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다이고의 와이프를 엄마라 부르며 마시로를 데리고 달아나고 피투성이가 된 다이고는 그 뒤를 쫓습니다. 우타다는 고토 아이에게 축제를 막아야 한다고 전하고 즉시 아들만 남겨두고 쿠게 마을로 향합니다. 다이고와 아내는 무네치카의 집으로 이송되고 동생 유스케는 형 케이스케의 모든 행위를 비판합니다. 회상 장면에서는 케이스케가 첫 임무에서 그 남자에게 아이를 잃은 뒤 자살을 시도했음이 밝혀집니다. 이 장면은 그의 트라우마와 고토 가문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동시에 쿠게 마을 주민들은 고토 가문이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들끓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경찰 본부는 쿠게 마을의 무력 진압을 계획하지만 고토 아이는 케이스케와 요스케만을 살려달라며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 장면은 아이의 성장과 주체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에피소드의 말미, 오랜 침묵을 지켜온 카미야마가 등장하며 이야기에 결정적인 반전을 더합니다. 그녀는 70년 전 고토 가문이 마을을 억압했고 고토 기는 해방을 시도한 인물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기는 처음부터 광신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열망을 자극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진실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망하게 만들며 드라마가 단순한 공포가 폭력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의 역사, 신화의 왜곡까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수많은 전투 장면 속에서도 인물 간 대화와 고백을 통해 무게감 있는 전개가 이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 남자의 기원과 고토긴이 연루된 오래된 전쟁의 전모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화는 그 여정의 분기점이자 드라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화는 마사무네의 과거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다이고, 케이스케,
무네치카에게 70년 전 쿠게 마을의 실상을 들려주며 고토 가문과 마을 그리고 긴이라는 인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1949년 외부와 단절된 쿠게 마을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지만 고토 가문만은 삼나무 판매로 부를 축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장 긴지는 점차 독재자처럼 변모하고 마을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이를 중지하기 위해 제사장 요시무네가 고토 가문을 방문하고 그의 아들 마사부네는 이때 긴과 처음 조우합니다. 요시무네는 고토 긴지의 아버지는 사다의 사망 원인이 웃음병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며 웃음병이 식인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후 긴이 긴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고 마사무네와 긴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긴은 자신이 고토 가문의 혈연이 아니라 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강간당해 태어난 아이임을 고백하고 마사무네는 그녀의 임신을 받아들이며 태어날 아이에게 시로가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일시적으로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지만 고토 긴지의 왜곡된 권력욕은 여전하고 긴은 이에 분노하며 마사무네와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탈출은 실패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잔혹하게 구타당한 긴은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쿠게 마을을 파괴하겠다 라고 외칩니다. 결국 요시무네는 그녀를 제물로 바쳐 굶겨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의문의 인물들에게 당신들이 가시하베인가? 라고 물으며 끝이 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고토 가문과 쿠게 마을의 역사 그리고 긴이라는 인물의 기원에 대한 본격적인 해답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고토라는 이 이름이 실제 혈통이 아닌 권력과 폭력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임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긴은 피해자로 시작해 마을의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존재로 서서히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로써 단순한 희생양을 넘어선 복합적 캐릭터로 변화하며 이야기의 비극성과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가시아베가 언급되며 간니발의 세계관은 신화적 상상력과 현실의 공포가 중첩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섭니다. 과거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누구의 서사가 왜곡되었는지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연기 역시 이번 화의 몰입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6화는 1952년 겨울 쿠게 마을의 과거로 시점을 돌리며 시리즈 전반에 깔려있던 복선과 비밀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팔고 이웃 간 신뢰가 붕괴한 상황 속에서 숲속에서 사람의 손가락을 입에 문 어린 시로가네가 발견되며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바로 그때 긴이 나타나 마을을 공격하고 마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소년 시절의 마사무네는 그런 긴의 존재에 이끌리게 되고 일부 주민들은 긴과 그를 저주의 근원으로 간주해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토 가문은 여전히 넉넉한 식량을 보유한 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주민들의 분노는 점차 그들을 향합니다. 이때 고토 가문의 일원인 긴지는 자신이 인육을 통해 생존한 카시하베 부족의 후예임을 밝히며 마을 지배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욕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긴이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과 왜곡된 사랑에 대한 기인한 것입니다. 혼란 속의 긴은 다시 등장해 고토 가문을 침투하고 뒤이어 카시하베 부족까지 마을에 난입합니다. 이들은 남성들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압하는 비극적 폭력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고토 가문의 실체가 강간과 학살의 유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긴지는 긴에게 복종을 요구받고 끝내 살해당합니다. 결국 마사무네는 긴과 손잡고 쿠게 마을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에게 매년 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마사무네는 스스로를 통치자로 변모시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노년의 마사무네가 이 모든 일들이 긴과의 공모로 이루어진 계획이었으며 시로가네를 몰래 길러왔다는 사실을 다이고에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이고는 바로 마시로를 구하러 신사로 향합니다. 케이스케 역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뒤를 따릅니다. 신사 습격을 준비 중인 경찰 특수부대 그리고 요스케와 구로에를 가로막는 사다무의 등장으로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6화는 시리즈의 핵심 주제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거대한 서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심에는 쿠게 마을의 붕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폭력적 공동체와 왜곡된 권력 구조가 자리합니다. 놀라운 반전은 긴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욕망, 파괴, 무력감이 약화된 실제로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긴은 타인과 관계를 맺지도 않고 언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존재 자체로 마을의 억눌린 감정을 자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와 마사무네의 결합은 인간성과 윤리의 붕괴 그리고 권력욕과 생존 본능이 만든 비극적 동맹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고토 가문의 실체를 알 수 있죠. 풍족함 속의 외면, 침묵하는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결국 품고 있던 폭력의 씨앗까지 이 모든 요소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억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에피소드 중후반부에 드러난 카시아베 부족의 잔혹한 행태는 큰 충격을 줍니다. 이로써 고토 가문이 지닌 순혈주의의 기원이 본래는 폭력의 유산임을 밝히며 드라마는 생존과 정체성, 계보의 의미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사무네의 내면 변화가 다소 단편적으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륙과 제사를 경멸하던 그가 긴과 동조하게 되는 과정이 충분히 서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듬어졌다면 인물의 비극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 그 변화는 설명되기보다 서사적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어 감정 몰입이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에피소드는 시리즈 전체의 복선을 회수하고 시로가네의 기원, 고토 가문의 실체, 마사무네와 기네, 권력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야기의 무게감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남은 인물들은 과거의 죄와 진실을 마주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질문만이 시리즈의 종착점을 향해 묵직하게 던져집니다. 7화는 요가를 하는 다케이로의 고요한 장면에서 시작되지만 그 평온함은 금세 과거 회상으로 찢깁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부모를 살해한 그의 기억은 복납제라는 전통 속에 숨겨진 쿠게 마을의 잔혹한 역사를 상기시키고 동시에 그가 단지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은 변화를 알립니다. 다케이로는 이제 마을의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폭력을 선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면 총상을 입었던 이와오가 말도 안 되게 회복을 하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케이스케에 대한 깊은 믿음을 유지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파괴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의 정신은 점차 광기에 물듭니다. 이는 이와오의 인간성과 괴물성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한편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 마을 시민은 요스케를 구하기 위해 독을 장착하고 적을 향해 찌릅니다. 결국 승리를 이끌고 빠져나갑니다. 한편 신사에서는 주인공의 딸 마시로와 그 남자가 같이 있습니다. 젤리를 건네는 행위는 어린 시절의 유대감과 인간적인 정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처럼 묘사되며 이 존재가 단순한 괴물이 아닌 감정과 기억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이 지점에서 드라마는 인간성과 괴물성의 경계를 흐리며 도덕적 혼란을 부여합니다. 케이스케와 다이고는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이고는 먼저 총을 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케이스케에게 넘깁니다. 이 결정은 케이스케라는 인물의 도덕적 주체성과 갈등을 부각시키며 그는 환각 속에서 자신이 지나온 죄악과 고통을 마주한 끝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아라 라는 말을 반복하며 괴물이라 불렸던 존재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자비와 연민을 보여주는 역사를 드러냅니다. 따라온 이와오가 들고 있는 총구가 케이스케를 향할 때 그 남자는 감싸며 보호합니다. 이와오의 깊은 배신감과 절규 속에서 우리는 누가 진짜 괴물인가라는 질문과 직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긴의 과거 회상으로 이번 화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라는 다짐은 시로가네라는 존재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서사적으로 매우 고밀도이며 각 인물의 감정적 여정을 섬세하게 직조합니다. 연출 면에서는 몇몇 장면의 감정 타이밍과 전환이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사의 무게와 긴장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특히 그 남자의 감정 묘사와 마시로, 케이스케, 다이고, 이와오의 교차하는 선택들은 시즌 전체의 정서를 집약해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시즌2의 마지막 에피소드 8화는 비극과 구원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의 결단을 통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극적으로 완결짓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불길한 존재로 규정하고 숲으로 몰아 집단적으로 살해합니다. 시로가네는 나무 위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다가 죽어가는 기내의 육체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끔찍한 식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성애와 생명력의 마지막 전이를 상징합니다. 시즌1 처음에 나온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후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면 시로가네는 케이스케에게 자신이 더 큰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뇌를 먹는 방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와오는 그녀의 죽음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합니다. 뇌를 먹으면 신과 함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고토 일가에게 말하죠. 그러나 고토 일가는 이를 거부하고 이와오는 그때 각성을 하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케이스케는 총을 쏘며 이와오를 막으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그 남자로 완전한 각성한 이와오는 파괴를 일삼다가 끝내 케이스케를 해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을은 내부로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폭주 중입니다. 고토 저택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살해하려고 합니다. 다이고는 경찰력을 이끌고 도착해 사태를 진압하죠.
그는 증오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넘기지 말자 말하며 이 비극을 마무리합니다. 케이스케는 체포되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시 마주합니다. 다이고는 바로 병원에 가지만 지친 나머지 쓰러지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새로운 순경이 부인받아 마을을 둘러보고 다이고 가족이 확대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화는 간니발 시즌2의 핵심 주제들을 총체적으로 응축한 결정판입니다. 기내역 죽음은 집단적 폭력의 극단을 보여주며 죄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공동체의 기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인류가 역사 속에서 반복해온 희생양 만들기에 전통을 떠올리게 하죠. 그 폭력의 끝자락에서 디는 시로가네에게 육체를 넘김으로써 파괴된 어머니로서라도 생명력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는 식인을 통한 생명의 연속이라는 잔혹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니발이라는 드라마는 단순한 스릴러나 미스터리를 넘어서 집단 심리, 폭력의 본질,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탐구한 서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마지막까지도 쉬운 희망이나 단순한 결말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큰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의 간니발 시즌2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